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연말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숙박시설들은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세부 지침을 없고 시간은 촉박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경남엔 어제 2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급증 속에 경남의 두 번째 생활치료센터도 개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슈로 본 2020 경남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와 태풍이 핥히고 간 경남의 여름을 되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정부가 연말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는 당장 오늘부터 숙박시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환불이나 취소에 대한 세부 지침은 없고 시간도 촉박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의 한 가족 단위 숙박시설입니다. 19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로 다음 달 3일까지 예약률이 90%를 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한 달 전에 이미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객실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라고 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누구를 어떻게 선별해 취소를 권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취소 뭐 하죠. 지금 안 그래도 한두 분한테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뭐 어림도 없어요. 일일이 50% 좀 줄이기가 난감합니다. 다른 숙박업체도 마찬가지. 특별 대책이 시행되지만 아직 이용객에게 환불은 고사하고 예약 취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틀 만에 시행하라는 건 무리라고 호소합니다. 예약률을 50%로 낮출 경우 경영 타격은 물론 취소나 환불 과정에서의 실랑이 등 추가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른 집에라도 또 보내드리고 뭐 이래 해야지 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배를 해가 몰아줘야 돼요. 정부 발표 이후 환불과 취소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단속해야 할 일선 시군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불하는 순서를 정해준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환불 방법은 이제 소비자하고 업소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침과 대안 없이 이용 제한만 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거제 한 동물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직원 가족과 방문자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들어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경남의 2차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종사자 8명이 확진된 거제의 한 동물병원. 이곳을 다녀간 20대 남성도 확진됐고 확진 직원의 가족인 60대 남성 등 벌써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동에선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종사자 2명이, 또 다른 식당에선 확진자의 가족인 60대 남성도 확진되는 등 5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13명이 나왔는데 12명이 화계면에서 나와 화계면 보건기소엔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도교육청 직원의 가족 2명도 확진돼 도교육청 관련 확진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밀양 윤병원에 면회를 갔던 60대 여성도 확진됐고 격리 중이던 밀양 윤병원 의료진 2명이 확진돼 윤병원 관련 환자도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관 확진자가 늘자 경상남도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에 들어갑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25개소 16,600여 명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달 확진자만 500명을 넘은 가운데 현재 마산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사천생활치료센터까지 474병상 중 남아있는 병상은 116병상. 특히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22병상밖에 남지 않아서 도는 경상대 기숙사 1개 동을 생활치료센터로 쓰기로 했습니다. 경상대 생활치료센터는 2인 1실 구조이지만 1인 1실 154병상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 병상 모두 도내 확진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한편 창원시는 당초 어제까지였던 창원 스포츠파크의 승차 진료를 30일까지로, 김해시도 임시 선별 진료소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권을 보이는 곳도 많아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는 영하 2도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올랐고요. 낮 기온은 창원 11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회기차 구름에 의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거창, 함양 등 경남 북서 내륙은 오늘 밤부터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눈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1도, 양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9도, 합천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새벽에 산발적인 눈 소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가의 옷과 상품권을 받아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16년 11월 지인 2명에게 708만 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송 시장이 기회가 있었지만 상품권을 돌려주지 않았고 백화점까지 가서 옷을 고르고 수선까지 맡기는 등 적극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와 책임이 무겁고 사천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송 시장이 2018년 1월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령을 선고받은 송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사천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심을 받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지난해 1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송 시장의 집에 있던 5천만 원을 언니가라고 지시하고 증거를 언닉한 혐의로 송 시장의 부인 박모 씨와 지인 이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슈로 본 2020 경남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다 기후 위기도 심각했죠. 기상 관측일에 가장 긴 장마에다 집중호우, 또 태풍까지 경남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는데요. 하지만 수해 넉 달이 지나도록 피해 복구나 보상은 지지부진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은 54일. 1973년 기상 관측일에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경남의 평균 강수량은 349mm, 지리산을 낀 서북부 지방에는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재방 유실과 산사태 등 4천여 건,
80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댐 방류로 하류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순식간에 들어버려. 순식간에 한 10분도 안 걸려. 대바리면 확 밀어버리는데 아무도 먼저 사람만 그냥 피했나. 태풍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9월 초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이어 경남을 강타해 전 시군에서 만여 건의 피해가 났고 거제와 남부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번개 쳐는 소리처럼 따닥닥닥 나더니 나중에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바위가 떨어져 있어요. 집중호우의 태풍까지 바닷물이 민물화되면서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 창궐로 바다 양식장도 초토화됐습니다. 댐 방류로 인한 물난리로 넉 달째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조립식 임시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임시시설이고 많이 불편하죠. 좁고 겨우 한 명 정도 살기가 어사는 건데. 피해 주민들은 이번 수해는 인재라며 제대로 된 원인 조사와 보상,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아직 출범식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또 이게 또 내년에는 또 이렇게 나가면서 물을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더 걱정을 하는 거죠. 수마가 핥힌 2020년, 주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 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대부료 50%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과 저소득층 고용 창출을 위한 진주시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가 내년 3월 금산면에 문을 엽니다. 진주 지역 자활센터가 참여하는 세탁소는 산업단지 근로자 등 2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탁 비용은 한 장당 500원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에 연수원과 빌라,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완공이 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전체 사업 대상지 284만 제곱미터 중 90%는 보상을 거쳐 매입했지만 10%는 근저당과 압류 때문에 소유주와 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완공인 2022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 제작 지원 업무 협약 체결식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경상남도와 창원시, 문화방송 등 4기관이 참석해 드라마 지원을 통해 경남을 홍보하고 드라마 제작에 지역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MBC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년들의 치열한 생존담을 그린 오피스 드라마로 내년 상반기에 방송됩니다. 오는 31일부터 경남의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투자 유치 조례와 시행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의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설비 투자 금액의 10%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도내 산업단지와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 기업에 토지 임대료의 70% 안에서 최대 연 3억 원을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지역구의 김태호 의원이 거창 사건 및 산청, 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관련자 및 유족을 결정하고 국가가 지급 신청을 한 관련자와 유족에게 배상금과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우수간판 설치 공모 사업에 김해시 장유동과 함양군 서상면이 선정돼 4억 2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김해시는 장유 무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85개 업소의 간판 258개를, 함양군은 산삼 항로화 엑스포와 연계해 서상면 일원 57개 업소의 간판 79개를 정비합니다. 김해시가 내년부터 비슷한 복지 사업인 재가 노인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을 통합해 운영합니다. 김해시는 이원화된 노인 돌봄 체계를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늘릴 수 있으며
9억 원의 예산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래 해충 감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직된 경상대학교 외래병해충 예찰센터가 지난 3년 동안 경남으로 유입된 외래 해충을 5,000회가량 예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찰센터는 창원과 진주, 김해, 사천 등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과실 파리류와 붉은 불개미 등을 예찰해 외래 해충이 경남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어업 종사자의 해양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 안전 지킴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어선 안전 분야 전문가 30명을 시 군별로 배치할 예정이고 이들은 어업 현장을 돌며 해양 안전 교육과 홍보,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경상남도가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뒤 인근 지역의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는 부동산 정책 민관협력회의를 열고 김해, 양산, 진주 등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을 살펴 이상 현상을 보이면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은 거래 현황을 정밀 관찰해 시장이 안정화되면 규제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연간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41메가와트 설비 용량의 합천군의 상징인 매화 모양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앞으로 20년 동안 10%의 고정 이자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의령군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을 막기 위해 불인면 여베리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닭이나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 농장으로의 차량 진입 금지 명령을 포함한 14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약과 생석회 배포 등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